2025년의 평범한 어느 날, 우리는 무심코 켠 뉴스, 화면 구석에서 낯설고 두려운 숫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달러 환율 1,600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해외여행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성가신 뉴스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숫자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리는 재앙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투기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숨만 쉬고 있어도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소중한 월급과 평생을 바쳐 모은 예금의 실질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가 30%씩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초강달러 시대가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가난입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7천만 원어치의 물건밖에 살 수 없는 구매력 하락이 닥칩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12월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던 뼈 아픈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또는 설마 국가가 부도나겠어? 라며 위기설을 애써 무시하고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참혹한 현실이 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수많은 가장들의 눈물은 당시를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 밑에서는 겉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립니다. 조용한 쓰나미가 시작되고 있으며 1997년 IMF 위기 직전처럼 언론은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이미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선다면 여러분의 월급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저축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현실이 되었을 때의 파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600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지표의 숫자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며 위기는 예고도 없이 당신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환율은 1,500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 공급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급하게 풀어버렸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빵집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빵은 단 100개뿐인데 빵을 사려는 손님이 200명이 몰려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빵을 사려는 손님 수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빵만 1만 개를 만들어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인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 빵을 헐값에라도 팔아치워야 하며 빵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냉혹한 돈의 세계도 이 빵집의 원리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작동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생산 능력이나 실물 경제의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만 수백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의 이면에서는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RP 매입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뒤에 숨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몰래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불과 0.5조 원에 불과했던 RP 잔액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6.5조 원으로 무려 13배나 폭증하며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신용 창출 효과인 통화 승수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잡아도 약 80조 원 이상의 거대한 돈이 시중에 풀린 셈이 됩니다.
강남의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돈이 풀렸는데도 시장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공포의 핵심입니다. 이는 시장의 똑똑한 참여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시장 상인이 물건을 헐값에 덤핑하는데도 손님들은 이 가게가 곧 망할 것 같다며 외면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처럼 극단적인 파국은 아니더라도 돈을 무리하게 풀어 빚을 막는 나라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필연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의 냉혹한 법칙이 지금 한국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환율 1,600원이라는 재앙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진짜 동력은 좀비가 된 부동산 PF에 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한 정부의 위험천만한 돌려막기가 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둔촌주공 사태 당시 대한민국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 대신 막대한 돈으로 덮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발견하고도 수술대 위에 오르는 대신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며 4년을 버틴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8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성은 건강한 곳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 투자가 아닌 이미 회생 불가능한 PF 사업장의 이자를 갚는데 허무하게 탕진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무너지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외환 보유액을 쓰는 대신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외환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지만 실상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받아야 할 연금 재원을 허물어 당장의 환율 구멍을 막고 있는 꼴입니다.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 위태로운 빚 돌려막기의 실체를 간파하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채권을 미련 없이 팔고 떠나는 순간 억지로 눌러놓았던 환율 스프링은 폭발할 것입니다.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을 향해 통제 불능 상태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우리 길의 끝이 명확히 보입니다. 2011년 그리스 위기, 당시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까지 치솟으며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채 금리가 불안하게 들썩이며 경고음을 내는 것은 바로 이 파국의 초기 증상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교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은행을 파산시키며 썩은 살을 도려낸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은 단기적인 충격은 컸지만 부실을 확실히 털어냄으로써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2025년이 되도록 다 살려주겠다며 강력한 진통제만 투입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는 타이에 의해 강제 구조조정을 당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채 최악의 시나리오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악질적인 형태의 장기 침체와 남미형 외환 위기가 뒤섞인 복합 위기의 터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가 아니냐고 순진하게 반문하십니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이들 기업의 원화, 환산,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씩 불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며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냉정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20% 올랐더라도 환율이 그 이상 폭등해버리면 손해입니다. 달러로 환산한 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기피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환율 1,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앉아서 돈을 잃는 개미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 자금의 대탈출, 즉 패닉셀링이며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합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는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저녁 식탁과 가계부를 덮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이며 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인데 주유비와 가스비 그리고 식비만 16만 원 이상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닥칩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게 되고 이는 곧바로 내수 기업들의 매출 절벽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같은 내수 기반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1,600원이 불러올 소비의 빙하기이며 우리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의 장부상 이익잔치 뒤편에서 서민 경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으며 무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은 뱅크런 사태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과 6일 전 시장에 1조 5천억 원을 풀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서 소방관이 오늘 밤 불이 날 수도 있으니 미리 소방 호스를 연결해 두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정부가 입으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최악의 시스템 붕괴를 준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는 모두 마시면 죽는 독이든 성배라는 점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1,700원을 뚫고 올라가 수입 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조차 이 위기 앞에서는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그중 94%는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 등에 묶여 있고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합니다. 환율 방어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1997년처럼 국가의 곳간이 텅 비어버리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위험한 폭탄 돌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넘어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생존의 시간에 진입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설마 배가 가라앉겠어? 라며 1등석 의자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생존자는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주저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야 할 구명보트는 바로 달러이며 자산의 40에서 50%는 반드시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달러는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에 대비한 생존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안 나면 돈을 날리지만 달러는 위기가 오지 않아도 환차익이라는 수익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은 금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는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달러조차 믿을 수 없는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5,000년간 가치를 증명한 금뿐입니다.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들어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대량 매도 외환 보유액 감소를 매주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가 켜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원화 자산을 던지고 안전 자산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1997년 국가부도. 당시 세상은 설마 하던 사람들과 조용히 달러를 모은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신분 상승의 거대한 사다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미루며 폭탄을 키우는 시나리오와 고통을 감수하고 수술하는 시나리오 갈림길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뱅크런 대비책을 세우며 부실을 덮고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 속에서 불을 늘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율 1,600원 시대가 오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온다면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끄신 후 곧바로 은행 앱을 켜고 외화 계좌를 개설해 단돈 10,000원이라도 환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보다는 매일 변동하는 차가운 숫자와 외국인의 움직임을 믿으십시오. 저희 부자의 경제학은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신호를 읽고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